어제 이제 손님도 왔다 갔다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요즘 6시 이후에 먹는 거를 자제하고 있었는데 어제 못했습니다. 그걸. 근데 자다가 비행기 영림해가지고 깬 거야. 생각해보니까 어제 집에 들어간 게 한 1시 반, 2시 다 돼서 또 아는 선생님 또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내가 막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큰애하고 좀 이게 외질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밥도 막 같이 막 먹고 했는데 눈이 안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근데 시집 간다고 참참참 놀리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편의점에 가게들 문도 닫았고 편의점에 앉아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탄산음료를 막 먹었단 말이야. 탄산음료를 막 먹으면 이게 밤에 탄산음료 먹고 자면 여름은 괜찮은데 나는 이게 딱 이러면 저녁에 또 막 이것저것 막 먹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다가 대명에서 깨면 정말 열받아. 너무 속도 안 좋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꼭 하나 정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유효액전화라는 건데 유효액전화량 이걸 좀 정리를 합시다. 요거는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핵전화량에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집에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아. 왜? 너무 아끼니까. 그지? 너무 아끼면 또 없어 보이잖아. 그냥 이런 겁니다. 봐봐. 여기에 양성자가 이렇게 3개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리튬이죠. 리튬인데 이제 리튬이 눈이 달려가지고 얘가 여기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째려보고 있는 거야. 딱 째려보고 있는데 원래 핵 전하량은 플러스가 3개죠. 그죠? 실제로는 이거 3개야. 이거 3개인데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미 얘는 짝꿍이 돼가지고 3세가 돼가지고 제로로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얘보다 앞에서 한참 거리니까 이걸 가려가지고 얘 눈에는 마치 양성자 몇 개처럼 보인다? 하나처럼 보인다. 이게 진짜 얘가 차지할 수 있는 전하량이야. 눈에 보이는 전하량. 그래서 이 전하량을 뭐라고 한다고? 진짜 핵 속에 플러스 3 중에 가리움 효과 2니까 3 빼기 2 해서 얘 눈에는 얼마 보인다? 1만 보인다. 이게 바로 유효 핵 전하량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농구할 때 이렇게 슛 딱 가려면 수비가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무슨 공을 잡겠다 이게 아니야. 슛을 쏘는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 헷갈리잖아.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걸 스크린 한다고 해. 스크린. 이렇게. 요번에 가니까 이거 또 사진 찍기 싫어가지고 나랑 사진 찍기 싫어가지고 막 사진 찍 빨리 찍자. 빨리 이거 빨리 원장님한테 보고해야 돼. 막 이런데 막 가리고 막 안 찍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곤란했어. 그래서 무슨 스카이샷인가 하는 여기서 찍는 거래. 이게 유행이래. 그래서 찍었더니 여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어진 줄 몰랐어. 없어.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 남았어. 큰일 났다. 심어야지.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 정말 취향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어쨌거나 유핵전화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게
이런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얘보다 핵에 더 가까이 있는 거는 뭐 90%를 가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있으면 저는 같은 껍질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껍질이니까 앞에 있어야 잘 가려질 거 아니야. 옆에 있으니까 거의 잘 안 가려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껍질이 안쪽 껍질은 거의 뭐 하나를 다 가려버리는 거야. 전자 하나가 하나를 가린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는 거의 가리움 효과가 있다 없다? 좋다. 한 10%밖에 못 가려. 이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있잖아. 기찻길처럼 여러분 이렇게 도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지만 원래 전자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같은 껍질에 있다는 애는 뭐 이쪽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이쪽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이런데 결국 가린다는 측면에서는 몇 프로 정도 가려진다? 한 10%.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거의 90% 가립니다. 90% 이상 가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만 아시고 봐봐. 얘가 리튬이잖아. 베리륨 가보겠습니다. 베리륨. 자, 요럴 거 아니야? 첫째 껍질에 전자가 2개고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2이 있는데 이 전자고 이 전자는 입장이 똑같으니까 얘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눈을 달려가지고 여기 보고 있으니까 봐봐. 얘보다 안쪽 껍질에 얘가 하나가 하나를 가리겠죠. 하나가 하나를 가리죠. 그럼 얘는 몇 개가 보여? 2개 보이죠? 2개. 그러니까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이 힘에 비해서 얘가 얘를 잡아당기거나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거는 대략 약 몇 F? 전하량이 2배니까 2F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껍질은 2개인데 얘가 세게 잡아당기니까 어때? 안쪽으로. 여기가 핵이니까. 여기가 핵이야. 핵이 안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죠? 나 볼따기가 빵빵 홀쭉해진다. 얘가 안쪽으로 당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된답니다. 전자수가 늘어나고 양성자수가 늘어나는데 어찌 크기가 줄어들 수가 있냐 이거야. 그죠? 그런데 이게 얘하고 얘는 거의 허당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인력이 세지니까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 요거 리튬, 베리륨, 붕소도 똑같은 이유로 점점 줄어듭니다. 자, 리튬, 리베, 비키니 오픈에 이게 뭐야?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커져서? 유핵전화가 커져서, 그죠? 원자 반지름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뭘 정리하자는 거냐? 요겁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 전하량이라는 게 증가해서 반지름 어떻게 된다? 이걸 이해해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 전하량이 커지고 유핵 전하량이 커지면 조금 더 둘러간다면 핵 전자간 인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오그라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그려볼까요? 밑에 거 뭐야? 나만 알지니까 나트륨이잖아. 나트륨은 11번이야. 나트륨
11번이니까 이게 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열 하나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얘가 눈이 벌게 가지고 어머나 나도 짝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내 껍질보다 안쪽에 있는 얘가 하나 차지하고 얘도 하나 차지하고 얘도 하나 차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의 유효액전압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면 얘도 유효액전압가 얘가 볼 때 하나로 보였어. 요 밑에 있는 거는 얘가 유효액전압가 하나였어. 그럼 얘도 얼마야? 하나야. 얘가 둘이야. 그럼 얘도 뭐야? 둘이야. 똑같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니 얘보다 유효액전압 큰 것도 아니고 얘는 유효액전압은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근데 얘는 껍질이 어때? 얘보다 껍질이 하나 많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늘어나고 껍질 수가 늘어나니까 사이즈가 어때? 커지지? 커졌는데 커지면 봐봐 여기 플러스이고 요거 전자인데 가까울 때보다 멀리 있는 게 얘가 도망가기 어떻습니까? 쉽죠? 그치?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의 반지름이 증가하고 감소하고는 핵과 전자 간 인력이 뭐에 의해서 유효핵전화라는 거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유효핵전화량이 커지니까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커지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작아지고. 근데 여기는 유효핵전화량이 비슷비슷해요. 똑같진 않지만 그냥 내가 간단하게 1이라고 했지만 똑같진 않지만 여기서 주요 논점은 뭐냐? 얘하고 얘가 유효핵전화가 비슷한데 얘보다 얘가 껍질이 늘어나서 핵과 전자 간 인력이 어때? 핵과 전자 간 거리가 멀어지니까 세게 당겨 약하게 당겨? 약하게 당겨.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탈출하기 쉽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 밑에다가 같은 주기에서는 이렇다. 그 다음에 얘는 핵 전하량이 어때? 전하량이 비슷해요. 근데 같은 족에서는 얘가 이렇잖아.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껍질 수가 증가하고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멀어지잖아. 유효액전화랑 비슷하다. 핵 전자 간 인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런 걸 다 합쳐서 세 번째로 원자 반지름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작아집니다. 7개만 그려. 8개 그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요 녀석보다 밑에 놈은 어때야 돼? 커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좀 두껍게 이렇게 좀 두껍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다 적어보자. 왼쪽으로 간다, 아래쪽으로 간다. 공통점이 뭡니까? 얘보다 얘가 크네. 왼쪽으로 하면 얘보다 얘가 크네. 그죠? 딱 보자마자 아,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네요. 이 말은 핵 전자 간 인력이 어때? 핵 전자 간 인력이 작아진다. 그럼 전자를 도망가기 쉽잖아. 그래서 이걸 간단히 뭐라 그래? 이온화 경향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양이온으로 되려는 경향이 크다. 맞지? 머릿속에 이게 탁 정리가 돼서 이 정도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본능적으로 탁탁 나와야 돼. 그러면 이온화 경향이 크면 이온으로 바꿀 때 에너지를 매겨야 되는데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 전자가 팍 나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고 해야 돼? 작다고 해야 돼? 작다. 조금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간단히 이렇게 쓸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자를 잘 주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전자를 잘 받아 안 받아? 잘 안 받죠. 네, 전자를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 친화도 요게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 친화도 이 두 개를 지지고 볶아서 하나로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거든. 내가 돈을 엄청나게 좋아해. 그러면 돈 벌면 무지 기뻐하잖아. 그지? 그런 것도 있고 돈 쓰는 거 이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야. 부수세에 걸리지. 부수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버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 근데 사람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있잖아. 통장에 돈 많이 있으면 난 불안해. 친구가 와서 꺼달라 그러면 나 돈 없어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지? 네, 불편해요. 돈 있으면. 그래서 빨리빨리 써버리는 편이야. 쌓아놓는 거 잘 못해. 어쨌든 나 옛날에 한번 제자한테 돈 빌리는 거 못 빌려줬는데 그때 돈이 그때 다 필요는 더 없고 뭐 해가지고 또 논리가 말을 하는 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되게 젊었을 때니까 학생들하고 몇 살 안 차이가 안 났었는데 어쨌든 어디서 뭐 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자, 요 두 개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가 뭐냐면 합성해서 뿅 나온 게 뭐냐면 전기음성도예요. 봐봐.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이 잘 되는 거야? 양이온 잘 되는 거야? 음이온 잘 되는 거야? 양이온 잘 되잖아. 그럼 양이온은 음성이야? 양성이야?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아니 전기 음성이 이쪽으로 가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양성이 되는 거니까 작아져야지. 이쪽으로 갈수록 음성이 커져야지.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라는 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플로린 전기 음성도 얼마라고? 4.0. 네. 학점이랑 비슷하죠. 학점도 대학에 따라 4.5 만점 아니면 4.0 만점. 야, 근데 4.5 만점에 막 4.3 맞고 막 이런 애들은 정말 공부 벌레야. 벌레자 붙여줘야 돼. 맞지?
그러면 4.5 만점에 4.0만 맞아. 보통 장학금을 받았잖아. 장학금을 받았는데 4.5 만점에 한 2.5 밑으로 떨어지면 너 장학금 중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한번 받기가 어려운 거지 받고 나서 그거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아. 알았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라.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보기에 등장하면 쫄지 말라고. 그렇죠?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전자 있고 양면이 잘 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한번 해볼까요? 반대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어떻게 작아진다. 그죠? 전기 음성도는 음성도 커진다. 마이너스 잘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전자를 뺏어와. 그럼 나는 환원되는 거잖아. 그죠? 다른 걸 뭐 시켜? 산화시켜. 그러니까 이걸 산화력이 어떻게 산화시키는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거 쫄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선수로 4 알칼리 금속 한번 볼까요? 알칼리 금속. 딱 이러면 여러분 알칼리 금속 하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게 몇 쪽이야? 네, 1쪽 금속이에요. 1쪽 금속이라는 데서 딱 떠오르는 거 최각전자가 몇 개다? 1개다. 이거 최각전자. 그러면 얘가 나트륨 11번 플러스 11 전자가 띵띵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있죠. 얘가 전자를 7개 주워오면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엄청나게 전자간 반발력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자연은 선택합니다. 7개를 얻어오는 게 더 안전하냐? 하나를 버리는 게 안전하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게 있어. 이 버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인생 꼬이기 되게 쉬워. 버릴 거 버려야 돼. 세간 살림, 집안 살림도 치약 살 때 플라스틱 하나 주면 집에 가지고 와. 그지? 뭐 살 때 냄비 하나 붙여주면 또 가지고 와. 이러다 보면 집에 쓰지도 않는 그릇이 그냥 이만큼 쌓여서 막 공간만 줄어들잖아. 자, 이렇게 하나 버리면 최각전자가 8개가 돼서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트륨이 뭐 전자를 잃고 나니까 얘가 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가 남아도네. 짝이 하나가 남아도네. 그죠? 그 하나가 남아도네 이거를 여기다 표현합니다. 요 위에. 그죠? 플러스다 이 말은 뭐 중성에 비해서 전자가 하나 나가서 여기 노총각이 한 명 있다. 노총각 한 명 이거랑 똑같아. 짝꿍이 떠난 거야 이거. 최각전자 하나니까 1값 플러스 1 양이온 되기 쉬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간단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M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얘가 M 플러스 이렇게 되기 쉽다. 그런데 뭐 이거야 우리가 주기율표 조기나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이고 여러분 알칼리 금속에서 일단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자 1. 첫째, 얘네들은 물에 뜹니다. 밀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뜬다. 물에 떠서 반응한다. 이 정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중금속입니까? 병금속입니까? 가볍잖아. 그러니까 병금속이지. 중금속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막 싸돌아 다녀도 된다고. 나트륨, 칼륨 막 이온이 싸돌아 다니는 거야.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기억할 거. 리튬의 불꽃 반응색은 뭡니까? 리튬, 빨강, 나트륨, 노랑, 요거 뭐? 노랑. 그래서 빨리 노라 볶아 이렇게 뭐 외우자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뭐 다 외웠지 이제. 짜잘짜잘 이런 게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막 자신감이 확 떨어진단 말이야. 아씨 이거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염색이라고 그러죠. 염색. 불꽃 염자를 써서. 알칼리 금속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뭐냐? 나트륨을 대표로 하겠습니다. 나트륨을 물에다 넣었어. 그러면 자 물에 떠서 요거는 물도 그냥 찬물이야. 찬물 뜨거운 물도 아니야. 찬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NaOH가 되고 수소가 발생해요. 이러고 나니까 이거 수소 개수가 안 맞는 거 보이지? 요건 두 개인데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두 개나 있어. 그럼 총 세 개나 있잖아. 그치? 여기 두 개 뺏겨.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배로 다 늘리는 거야. 나트륨 두 개에다가 물도 두 개 해가지고 얘도 두 개. 자, 이거는 이제 아쿠아입니다. 아쿠아. 자, 강염기. 그래서 여기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알칼리성이라는 말이 염기성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알칼리성이라는 것은 액체, 물에서만 쓰는 거예요. 수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일 때 뭐라고 한다? 알칼리성 이렇게 말하고 기체, 액체, 고체 뭐 어떤 데다 써도 되는 게 뭐야? 염기성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칼리성이라는 말은 수용액에서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이제 칼륨이 들어가도 되고 리튬이 들어가도 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고 봐봐 비교 뭐냐? 우리가 알코올을 먹었어. 여러분 소주를 알코올이라 그러는데 소주는 알코올하고 물에 혼합물이야, 혼합물. 자, 여러분 요놈이 있는데요. 요 물을
어떻게 그려도 되냐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알코올하고 물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OH를 가지고 있다. OH를 가지고 있다. 무슨 기야? 히드록시기. 히드록시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히드록시기에 있는 여기 요 놈이 떨어져 나온 거야. 요리 온 거야. 여기에 있는 요것도 어떻게 요 수소도 뽀롱뽀롱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요 놈이 CH3는 이렇게 쓸게. CH2 그다음에 O 여기가 수소가 떠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요 놈이 전자를 주거든. 전자를 줘버렸으니까 Na 플러스가 돼. 그래서 수소가 나와. 물론 이거는 이제 두 개. 자,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공부할 때 뭘 하느냐? 나트륨을 넣으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알코올에 나트륨을 넣으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성냥불을 가져가면 그 기체는 어떻게 한다? 수소는 폭발적으로 타잖아. 뻥 한다. 뻥. 이 녀석의 이름이 뭐야? 자, 얘는 오늘 공부한 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일단 염입니다. 얘는 염. 그죠? 나트륨이 염을 만들었으니까 나트륨, 염 이럴 수 있습니다. 나트륨, 에탄올이야. 여기 에탄올이잖아. 에탄올인데 탄소가 두 개잖아. 에탄올. 자, 나트륨, 에탄올에 옥시드, 산소가 음이온으로 이렇게 있다. 옥시전이 산소니까. 요 염의 이름은 나트륨. 에탄이잖아. 산소하고 붙었잖아. 그래서 에톡시드, 에톡사이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트륨, 에톡시드.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이 이름이라는 거는 알면 빠르게 이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외우면 좋은데 시험에서 저것도 몰라서 틀리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라고 이름 같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면 물을 강염기성으로 만들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강염기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속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됐나요? 네. 세 번째로 알칼리 금속에서 알칼리 금속의 화합물 대표적인 거 여러분 한 3개만 알면 돼. 이 정도만 여러분 좀 알아봅시다. 알칼리 금속 화합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만 좀 성질을 좀 알아주자. 수산화나트륨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 뭐야? 수산화나트륨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제일 중요한 성질은요. 첫째로 강염기다. 자, 염기성은 강염기는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산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 나오잖아. 들어봤지? 금속은 산과 반응하면 수소 나온다. 근데 염기는 금속과 반응을 안 해요. 반응 잘 안 해요. 근데 누구와 반응을 잘 하냐면 단백질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준선으로 이거 봐봐.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상온에서 뭐를 이렇게 써? 이온 계란 물질을 고체로 있다. 저준선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느낌이 꼭 계란 안 삶은 계란, 날계란 좀 손에 묻어서 미끄덩미끄덩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뭐냐? 여러분 피부에 단백질이 녹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강염기성이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지만 강염기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 단백질 녹이. 그러면 뷰렉 반응할 때 무슨 뭐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할 때 뭐 수산화나트륨 넣는데 이거를 막 넣는데 그건 뭐냐? 단백질이 덩어리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얘를 수산화나트륨 넣어서 물에 싹 잘 이렇게 퍼지게 하는 거야. 그래야 검출 반응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수산화나트륨 유기화학 중에서 수산화나트륨이 딱 등장했어. 그러면 요거 단백질을 물에 녹이거나 아니면 무슨 가수분해를 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단백질을 녹인다.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염기성이니까 뭘 좋아하겠어? CO2를 좋아합니다. 뭐야 이건 무슨 성이야? 물에 녹으면 산성, 요거는 염기성. 반대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자연은 반대를 좋아해요. 같은 것끼리는 싫어하거나 무덤덤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강염기가 요거 물에 녹으면 무슨 성 되는 거야? 약산성. 그치? 이걸 좋아하니까 슉슉 잘 빨아들이지. 그래서 요거는 CO2 제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거용.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안 좋을 때. 자, 그럼 요거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 봐봐. NaOH가 CO2를 만나. 근데 이걸 결과물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요, 요 반응식을 완성하기가 힘들어. Na2CO3가. 그럼 당연히 여러분 NA가 두 개니까 여기에 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뭐 숫자를 맞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을 조금 이제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가끔 생기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물질을 하나 기억을 해두는 거야. 얘는 다른 거 다 못 외우니까 내가 수산화나트륨하고 이산화탄소 만나면 탄산나트륨 생긴데 요거만 기억을 했다가 이렇게 쓰고 외우는 거지. 요거 두 개니까 기본적으로 요거 필요하겠네, 두 개. 야, 요놈인데 산소 하나 뜯어오면 얘가 두 개였는데 OH 두 개였는데 여기 산소를 하나 뜯어오면 남는 게 뭐야? 요거니까. 그죠? 여기 H2 되겠구나. 몽땅 다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이제 점점 하게 해 나가게 돼.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 일부를 빼놓고는 주관식 없습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고르기만 해도 돼. 조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해성.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이 책상에다가 얘를 수산화트륨 이렇게 놔뒀어.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책상에 물만 헹궈내. 물처럼 느껴지나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녹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질은 어떻게 해야 돼? 뚜껑을 잘 닫아야 돼. 그냥 냅둬도 돼. 닫아야 돼. 밀봉해야 됩니다. 밀봉. 이건 뭐냐? 얘가 너무 물을 좋아하니까 수증기가 돌아다니면 요놈을 확 붙들어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증기를 다 먹어버리니까 뭐에도 쓸 수 있겠다? 물 먹는 항아에도 쓸 수 있는 거지. 그지? 밀봉 보관하고 또 건조제로도 쓸 수 있고. 건조제로도 쓸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뭐 강염기 요 정도는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살포시 이걸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그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같은 족 패밀리잖아. 같은 그룹이야. 아빠가 막 술 10병씩 먹어버려. 취하지도 않으셔. 그럼 베이비도 강력한 알코올 파워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가끔 학교에 전설적인 베이비들이 있어. 이쁜 여학생이 있는데 너의 이상향이 뭐냐? 나보다 술 잘 먹는 남자. 수많은 남자애들이 도전을 하는 거지. 아싸! 나 술은 한 술 하지. 근데 소주 8병 주량이네. 다 쓰러지지 앞에서. 노천으로 늙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강염기쌍이라는 말은 뭘 또 산염기를 할 때 여러분 전리도 했지. 전리도 알파 이게 무조건 1이다 이런 뜻이야. 100이면 100, 만이면 만, 억이면 억. 다 어떻게 물속에서 100% 이온으로 나눠진다. 오케이? 아직도 여러분 염에 산성, 중성, 염기성, 수용액에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이거 헷갈리는 학생이 있어. 아직도. 나 미쳐버려. 다 썼냐? 지운다. 탄산, 수소, 나트륨. 읽기는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산성, 중성, 염기성 뭡니까? 탄산, 수소, 나트륨은 수용액의 액성이 네, 약염수. 제발 다음에는 틀리지 마라. 이런 거 틀리고 저런 거 틀리고 해서 여기서 1점, 여기서 2점, 저기서 3점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건더기가 안 남는다고. 남는 점수가 몇 개 안 돼. 자, 우리가 양이온하고 CO3, HCO3-를 놓쳐 출신 성분을 따져보겠습니다. 얘가 만약 중화 반응을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겠어? NH 출신이란 말이야. NaOH 출신. 이놈이 산이야. 그럼 얘는 어디서 왔냐? H2CO3야. 얘는 강염기. 얘는 뭐야?
강산이야, 약산이야? 약산이요. 이번엔 약산이야. 그러면 강염기하고 약산하고 싸웠어. 그럼 누가 이겨? 강한 놈이 이겨. 이 성깔이 이긴다고. 그래서 내가 완전 폭력주의자야. 모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와이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폭력을 안 쓰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술 먹고 이성을 잃고 폭력을 쓸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그 강한 것 때문에 그게 억제가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강염기 출신의 양이온과 약산 출신의 음이온이 붙어 있으면 수용액의 액성은 누굴 따라간다? 강한 놈 따라간다고.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은 약염기성.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얘는 산성염이라고 해. 그러면 수용액의 액성을 묻는 거하고 그냥 산성염이다, 정염이다, 염기성염이다 이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이건 물에 녹여서 물 속에서 무슨 성을 띠느냐 이걸 묻는 거고, 요 산성염이라는 건 있지. 그냥 원래 산일 때 가지고 있던 요 H가 남아있기만 하면 산성염이야. 얘가 액성이 산성이고 중성염이고 염기성이고 이건 안 따져. 우리가 옛날에 꼬리 긴 게 있었대잖아. 우리 꼬리 긴 원숭이였대잖아. 근데 꼬리뼈가 있잖아. 나인드래곤 이구용 교수님이 엉덩이가 찧어가지고 꼬리뼈가 요즘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걸을 때 너무 고생하신 거야.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NaHCO3의 H가 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뭐예요, 흔적? H니까 H 플러스 산성이잖아. 그지? 산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산성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액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화학식에 뭐가 남아있다? 수소, H가 남아있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실성화한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약을 있어. 우리 조금 쉬었다 하자. 이거 계속 하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